그대에게 줌인. 매주 수요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화제의 인물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대에게 줌인. 줌. 좀 느끼한가? 줌인. 오늘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할리우드, 칸 등 전 세계 26개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을 받고요. 그중에서 무려 15관왕을 오.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미우새의 이태성 엄마가 아닌 영화 감독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영애 감독과 함께 작업하신 신성훈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네, 한 분씩, 네, 먼저 인사부터 좀.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짜장면 고맙습니다를 감독한 신인 감독 박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짜장면 고맙습니다를 같이 공동 작업한 신성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다고 되게 막 떠들썩하는데 아니 세계 영화제를 이렇게 휩쓰는 단편 영화의 감독이 바로 배우 이태성 씨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네. 것만 봐도 아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영화 감독이라고 딱 소개하셔서 너무 근데 멋있어요. 진짜. 저도 미우새 때부터 되게 팬이었거든요. 너무 예쁘신데 막 아이들도 잘 키우고 아들도 또 너무 재밌게 얘기하시고 해가지고 너무 사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닮으셨잖아요. 아드님이 네, 엄마를 맞아요. 닮아서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훈훈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SNS에 네. 제가 잘 알고 지낸 장애인 부부의 그 사랑과 만남과 결혼까지의 스토리를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연히 신성훈 감독님 보시고 네.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오.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뭐 경험도 없었고 자신이 없었는데 네. 옆에서 할 수 있다 막 해주셔가지고 그냥 용기를 내서 같이 손잡고 했습니다. SNS에 글을 되게 맛깔지게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거 딱 보고서 네. 이거 영화로 찍어야겠는데? 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 정도면 일단 땡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글이.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책을 본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네네. 성격상 그래서 저는 좀 실제적인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좋아하다 네네. 보니까 감독님의 SNS에 그 장애인 부부가 결혼한 사진하고 그리고 그 글을 그렇게 길진 않지만 네. 그 과정들을 이렇게 팩트 있게 딱딱딱딱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사진과 그 글 안에 많은 것들이 좀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였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혹시 이 부부를 실제 한번 제가 만나볼 수 있냐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서 네. 그 다음 날 바로 만났었어요. 네. 와.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죠. 네네. 그래서 딱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1시간 동안 그분들의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네. 되게 감동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영화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네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 내가 쓴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되게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겁날 것 같기도 해요. 영화를 제작해 본 적이 있으셨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또 비슷한 일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한승이를 키우면서 좀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동화 구연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같이 취미 생활을 하는 동료들끼리 모여서 이제 발전된 게 이제 아동 극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모임으로 뭐 어린 시설이라든가 뭐 노인분들 계신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자원봉사 공연을 하고 그런 일을 쭉 하면서 기획하고 또 이제 동화도 개작하고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는 아니지 이제 우리가 그 연극하는 극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뭐 의상도 만들고 음악도 네. 넣고 뭐 이렇게 작업을 그냥
저희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을 쭉 오래 해왔거든요. 원래 전공이 그런 글 쓰는 일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무용을 전공했었습니다. 아, 역시. 무용 전공. 네. 약간 예술인의 끼가 있으셨구나 원래. 네. 근데 이 작품 제목이 짜장면 고맙습니다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이제 두 분이 아마 같이 쓰셨는데 어느 점에 더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일단 메시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장애인이 결혼하는 건 되게 희박해요. 네네. 네, 만약 갑자기 누구 하나 아프면은 어떻게 케어가 안 되니까 비상사태가 늘 발생할 수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거는 그 장애인도 일반 비장애인과 사랑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교감하고 그걸 같이 장애인끼리도 같이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장애인분들의 이제 그 공통점이 좀 서툴러요. 네, 서투름. 그 서툴지만 똑같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딱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또 편견 없이 대부분 우리가 막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보면 그냥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일단 좀 안쓰럽다라는 거 먼저 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감독님이나 저와의 공통점은 일단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단점과 그분들의 어떤 그 성향들을 저희가 잘 알다 보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그냥 물론 영화가 됐던 드라마가 됐던 실화 바탕의 이야기는 각색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각색을 들어가되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과 결혼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각색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전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그널들을 그게 우리랑 다를 게 없다라는 어떤 그 편견 좀 그런 벽을 허물고 싶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를 통해서. 이 조금씩 얘기하시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데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는 이제 남편분은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시고 아내는 이제 지체장애예요. 그런데 둘이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서툴지만 서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지금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목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왜 짜장면 고맙습니다라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자분이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그 시설 복지관에다 전화를 했어요. 컴퓨터 좀 고쳐달라라고 해서 그 복지관에서 그럼 수리하실 줄 아는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분이 컴퓨터를 고치러 오신 분이 뇌성마비 장애이신 거예요.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이 되게 좀 당황했던 거죠. 뇌성마비인데 컴퓨터를 어떻게 고치지? 몸이 막 비틀어지고 막 이런데. 그래서 처음에 첫날 때 갔는데 이제 이게 자꾸 이게 그 컴퓨터가 로딩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해요, 자꾸. 그래서 그 남자분이 이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자분이 너무 먼 거리를 와줘서 컴퓨터를 고쳐주려고 왔는데 컴퓨터는 수리가 안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혹시 짜장면 드시고 가실래요? 라고 되게 로맨틱하다. 라면 먹고 갈래요. 근데 라면은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로맨틱하네요. 짜장면 드시고 가실래요? 남자분이 그래서 남자분이 그래서 짜장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짜장면을 먹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첫 만남에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 소리 없는 그 사랑의 그 시그널들이 조금씩 왔다 가면서 그 다음부터 정말 두 번째 짜장면을 또 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저희가. 너무 예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마 두 분은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첫눈에 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첫날 짜장면 드시고 가실래요? 이게 첫눈에 이런 호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마음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지 못했는데 이거 왜 못 고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와서 고생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라고 네네. 짜장면을 먹고 가시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 마음이 되게 네. 맞아요. 순수하고 네. 착하시네요. 근데 이제 어. 남자분이 그 서툰 말로 짜장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드셨는데 그때 이제 그 여자분한테 어떤 마음에 쿵 하는 게 왔대요. 심쿵. 네. 두근두근.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지을 때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짜장면이라는 그거로 인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네네. 오고 간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그렇군요. 나왔어요. 그래서 짜장면 고맙습니다를 네네. 제목으로. 근데 아직 이제 정식 개봉이 안 됐잖아요. 네. 너무 궁금해서 제가 막 예고편을 찾아봤는데 감독님이 또 직접 출연도 하시고 또 아드님 이태성 씨, 네네. 또 현영 씨까지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니 감독님 눈물 연기가 혼신의 그러니까요.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 눈물 연기 많이 오래 했는데요. 네. 편집 감독님이 많이 커트를 하셨더라고요. 더 길게 하셨는데. 네, 아니 어. 실제로 촬영할 때는 막 컷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칸 영화제에서 짜장면 고맙습니다. 대상 막 이거 발표. 그걸 막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나중에는 이게 컷이 안 나니까 계속 네. 이거 어떻게 끝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어. 근데 실제로 영화에는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아쉬우셨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아드님은 네. 엄마가 감독이니까 어떻게 출연료는 무료로 이렇게 노게런티로 하셨을까요? 아들이잖아요. 더 많이 챙겨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적은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선뜻 또 아들도 뭐 아마 줘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을 어떤 맡았어요? 역할이었어요? 식당 사장님? 네. 저희가 식당에서 이렇게 퇴짜 맞는 씬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실제 부부, 그 장애인 부부가 갔던 식당을 그 따뜻하게 반겨줬던 그 식당 사장님 역으로 나오고 착한 역할. 네, 너무 그렇죠. 너무 착한 역할 아닌가요? 원래 착해요. 근데 그 즈음에 어떤 드라마에서 굉장히 좀 악역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로도 좀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았어요. 착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저런 악역도 역할도 잘하는구나. 어울린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의 마음에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아들 착한데 왜 네. 저런 역할을 맡은 것도 안타까운데 또 팬들이 또 그걸 보시고 너무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계속 잘한다고. 계속 저런 역할만 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빨리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착한 사장님으로. 네네. 또 또 여기서 또 어머니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감독님,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감독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태성 배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어필해 주세요. 아들이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했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 부담 가질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가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막상 이제 우리 촬영 날이 돼서 이제 아들이 오고 막 이제 스태프들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니까 또 자기도 프로 정신으로 또 열심히 하고 저도 또 그냥 계속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계속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감각으로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네네.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정열이 부르고요. 네, 미도와 파라솔이 부른 화려하지 않은 고백 두 곡 듣고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네, 그대 고운 내 사랑, 화려하지 않은 고백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CM 뮤직 오늘은 수요일 초대석 그대에게 오늘 제가 해야 되나? 그대에게 줌인. 아니 너무 느끼하다. 이렇게 근데 줌 되게 되는 느낌이라 좋은데. 줌인 네. 세 개를 휘어잡고 있는 네, 박영애 감독님과 또 함께 작업하신 신성훈 감독님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4701님께서 이태성 엄마로만 알았는데 감독이라니 멋지십니다. 저도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용기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영애 감독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용기를 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뭐 이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때 할 걸. 그때 거기 갔을 때 그거 봤을 걸. 그거 먹으면 좋았을 걸. 맞아요. 껄껄껄 하잖아요. 껄껄껄을 안 하려면
그냥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 말씀 너무 멋있는 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네. 그러니까 너무 질러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지. 너무 그럼요. 또 그냥 막 이게 일을 막 안 될 일을 버리는 건 아니고 사고 치듯이 막 네. 그냥 이렇게 벌리고 정리를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딱 이렇게 딱 정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애가 둘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걸 도전할 때는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것들도 있고 내가 이런 거 했다 또 주체이라는 얘기 들으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되게 뭔가 영역을 확장하는 분들을 보면 엄청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일단 시작했으면 뭔가 무라도 썰 정도로 뭔가 열심히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잠깐 좀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또 그만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일에 더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들을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런 도전이 우리 감독님한테는 기적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감독님들 수상 내역 읽어보다가 너무 놀랐는데 네. 짜장면 고맙습니다. 이게 헐리우드 블루버드 영화제에서 베스트 드라마상 와. 그리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베스트 감독상 우와. 인도 타고레 국제영화제에서 단편 영화상, 또 장애인 영화상, 최우수 감독상 이렇게 3개 부분을 수상하셨고요. 또 우크라이나 인디 온라인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부분 대상. 와 이게 자고 나면 하나씩 상이 늘어나나 봐요. 네. 근데 정말 여기서 그래요. 조금 수정해야 될 건 뭐냐면 저희가 오늘 기점으로 그 공식 그러니까 초청 받은 개수가 총 46개예요. 오늘 기준으로. 네, 그 46개국에서 네. 초청을 받은 상태고 네. 그리고 오늘 기점으로 어제 저희가 또 6개 부문 수상을 해가지고 네. 총 21관왕? 네. 네. 그러니까 21개의 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만드시면서 약간 진짜 이렇게 받을 것 같다. 약간 좀 호응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네. 못하죠. 전혀 감독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영화라는 게. 그래서 제가 단편 영화를 총 짜장면 고맙습니다까지 포함해서 총 9개를 만들었거든요. 장르별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저는 원래 2018년도에 그 다큐멘터리로 저는 처음에 신인 감독상을 받았어요. 네, 처음에.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받고. 어떤 다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만든 다큐멘터리를 네네네네. 이제 한 러닝 타임 20분짜리를 해갖고 짧게 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신인 감독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영화라는 작품이 이거는 글쎄 이거는 모든 판단은 관객분들이 하는 거지만 단편 영화는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극장에도 걸기도 희박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그냥 한국에서 그냥 좋은 평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었어요. 그냥 네네. 잘 만들어서 단편 영화의 치고는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소리도 한국에서 듣고 시나리오 잘 썼고 연기 잘했고 편집 잘했다 너무 좋았어라고 그냥 칭찬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편집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해외 이제 출품을 먼저 했어요. 국내 개봉 전에. 근데 9월 30날 그러니까 9월 27일인가 26일 날 노미네이션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그래서 노미네이션 된 것만으로도 저희 너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 저희끼리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9월 30날 이제 수상자 발표가 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누가 상을 받았나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저희 작품이 3개가 따라라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보로 그 3개 부문의 후보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9월 30날 네네. 이제 수상 발표가 나가지고 저희가 베스트 드라마하고 감독상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네. 받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계속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자고 일어나면 막 하나씩 늘어요. 자고 일어나면 뭐 갑자기 뭐 4개 부문이 수상되고 어떤 데는 뭐 어제 같은 경우 6개 부문에 네. 되고 막 이게 자고 일어나면 막 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누가 우리한테 장난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진짜 들어오실 때부터 두 분 표정이 너무 밝아서 지금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네. 싶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대체 어느 부분을 그렇게 이 영화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조직위원 해외 영화제 네네. 이제 메일로 물어봤어요. 어떤 부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셨고 우리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네. 이제 그 대부분 똑같이 이제 공통점으로 하시는 말들이 이 장애인의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맞는데 네. 이게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결혼해서 그 이야기를 드라마화로 그거를 로맨틱하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연출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그동안 없었나 봐요. 대부분 다 뭐 다큐멘터리 아니면은 뭐 드라마화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그 사회 복지에 대한 장애인 편견, 복지에 대한 약간 이런 좀 어둡고 조금 슬프고 우울하고 외로운 네네네. 이런 위주로 많이 전 세계 감독들이 장애인 소재로 다룰 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반대였거든요. 네, 이거를 어렵지 않고 그냥 좀 따뜻하게 가자. 네네. 어차피 이왕 만들 거면 모든 감독님들이 시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보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정말 많은 장애인에 관련된 영화를 출품을 많이 받아봤는데 네. 그중에 저희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너무 두 분 바쁘시잖아요. 네. 해외도 또 나가셔야 되죠. 네, 네. 46개 나라에서 초청을 받으셨으면 근데 다 갈 수는 없죠. 저희가 46개. 예, 그 중에 이제 뭐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영화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네.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는 데가 많아서 네. 뭐 이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이제 수상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트로피가 택배로 오거나 이제 상장이 네네네네. 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고는 있고 네네. 그리고 좀 저희한테 좀 그 영화제 측에서 그 두 감독님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영화제는 저희가 가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가고 어디 가세요? 저희가 그 11월 2일 날 LA 헐리우드 영화제가 또 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가고요. 네. 그리고 11월 17일 날에는 마이애미에서 네. 또 영화제 있어가지고 거기 마이애미 가고 일단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건강 관리도 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피곤하시니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갈까요? 노래는 저기 추천해주신 곡이 아까 있었잖아요. 네. 듣고 싶은 어떤 곡. 곡이죠? 네. 저희 작은 아들 성유빈의 곡이에요. 네. 이제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 때 자작곡으로 만들어놓은 아니 자작곡이에요? 네네. 오. 곡인데 저희가 이번 영화에 이 곡을 OST로 썼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가사 내용과 또 저희 이야기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영화하고 딱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사랑 이 노래라. 사랑 이야기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뜻깊게 그 음악을 한번 좀 네.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네. 싶어서 제가 네. 청했습니다. 네, 성유빈의 눈을 감아도 듣고 오겠습니다. 성유빈의 눈을 감아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음. 저는 네. 이런 곡이 있다는 거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짜 잘 들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네. 좀 감미롭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사가 또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니 어머니도 노래를 잘하시나요? 우리 저는 감독님도? 노래 못합니다. 근데 아드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그 노래를 잘해요? 거죠? 거의 우리 유빈이 같은 경우는 독학이라고 할까요? 어. 네, 우리 이제 태성이가 야구 선수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데리고 다니면서 야구 시합하는데 많이 쫓아다니고 이랬어요. 네. 근데 유빈이가 혼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어. 이제 음악을 하면서 많이 위로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네, 곡을 네. 직접 자작곡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생의 어렸을 때. 자작곡으로 되게 그러니까. 조숙하셨나 봐. 그러니까 되게 조숙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2CM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수요일 초대석 코너 그대에게 주민. 그대에게 주민. 그렇게 해야 돼. 그대에게 주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우새의 이태성 엄마가 아니라 실력파 감독으로 이 자리에 오신 박영애 감독님 그리고 또 함께 작업하신 신성원 감독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933님이 장애인의 사랑 얘기를 다룬 만큼 훈훈하고 따뜻한 내용일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은데 영화 언제 개봉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단편 영화라서 네네. 그렇죠. 네. 저희가 아직 국내 개봉은 일정을 아직 못 잡았고요. 지금 해외 영화제 지금 출품해서 그 일정이 너무 많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직 국내 일정은 미처 잡지 못했지만 저 네. 며칠 전에 부산 네네. 가치범 네네네네. 영화제 거기에서 저희가 2회 상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시사회가 예정돼 있고 또 제가 사는 안산에서 네. 또 특별 시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가치범 영화제에서는 전성 매진이었다고. 네네. 오,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근데 진짜 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막 21관왕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작품인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서울에서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박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주부이셨다가 미우새로 또 얼굴이 많이 알려지셨고 지금은 이제 감독으로 인정받으면서 또 새 어떻게 뭐라 말씀드려야죠?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활짝 여신 건 제2의 인생을 여셨는데 좀 어떤 마음이신지도 좀 궁금해요. 정말 평범한 그냥 손자를 키우고 남편 내조하는 그런 이제 주부였었는데 아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그런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네네. 왔고 또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심 약간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무대체질이셔서. 하고 싶었죠. 나는 언제 이렇게 어. 아들이 톱스타가 돼서 저런 자리에 앉아보나 그러면서 그 네네네. 프로를 늘 봤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의도치 않고 어떻게 생각지 않게 영화를 하게 됐는데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잖아요. 뭐 엄마, 아내, 네네. 뭐 며느리,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가 요즘에 이제 이 감독이라는 이름을 갖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네. 막 저도 그냥 오글거리게 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슬슬 그 이름이 좀 즐기시나요? 좀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 당연하다고 감독님이라고. 느껴질 만큼 네.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우리 제 연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좀 억누르고 자제하고 참고 그러고 사는 세월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젠가 한번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거 한번 써봤어요. 아,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쭉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영화라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모두 배우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이런 걸 쭉 썼는데 그런 걸 하나씩 실천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한 번씩 그런 건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내느냐 안 네네. 내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요. 나이가 결코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누구나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시면 다 뭐 우리가 그 용기 내서 출발하면 네.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네. 도착점에 우리가 좀 이렇게 네. 완주를 못하더라도 네. 그 출발하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다 용기를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너무 멋지게 하셔서 그러니까요. 지금 슬디가 네. 이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나와 이렇게 너무 주민됐어요 지금. 엄청 지금 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네네. 어머니 아니고 이제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신성훈 감독님도 이렇게 영화 사랑해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이제 그 어디를 저희가 가던 간에 항상 뭐 미우새 누구의 엄마 이런 네네네. 타이틀이 사실 많이 붙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존재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맞아. 네,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뭐 누구의 엄마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런 사람이 아닌 네. 이렇게 온전한 감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영화는 뭐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예. 되게 담백하게 영화를 만드셨나 봐요. 되게 끝까지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배우 캐스팅하기 위해서 공개 오디션을 했었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한 응시자분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장애인 연기 오디션에 오기 위해서 장애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영상을 찾아보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편했구나. 그걸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제가 여기에 오디션에 와서 뭐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그냥 우리 비장애인 분들도 그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인식을 개선하시고 또 같이 공감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뵐 때 조금 더 내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영화 안에 봐주셨으면 담겨 좋겠습니다. 있을 그 두 분의 사랑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맞아요. 네. 네. 두 분께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따뜻한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벌써 주셔서. 끝났나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네. 인사드려야 될 때가 네네. 됐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